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 여러분과 같이 사이버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 학기 동안의 강의할 내용은 부동산 학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부동산에 대한 수지 분석이라든지 관련된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아셔야만이 부동산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이 1980년대 후반기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종합적인 응용과학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는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컨설팅이 무엇이고 컨설팅에 대한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컨설팅에서 꼭 지켜야 될 도리, 또는 컨설팅의 제안서라든지 보고서 작성 기법이라든지, 또 컨설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각종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지역적인 분석, 또는 지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나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첫 시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부동산 컨설팅을 강의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 부동산 컨설팅이 도대체 무엇이고, 컨설팅이라는 개념 또는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정의라든지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아주 서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컨설팅은 1980년대 후반기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70년대 80년대 부동산 컨설팅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까지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컨설팅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이 부동산 컨설팅 과목을 배우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컨설팅의 학문을 갖다가 재정립하시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컨설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컨설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컨설팅에 대한 개념이 뭐냐? 자, 컨설팅에 대한 개념은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시듯이 권위나 자격 있는 사람이 정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조언을 제공하는 일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속이 위장이 굉장히 아프고 모든 몸이 제 정상 상태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나 약사한테 갑니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름대로의 내 아픈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몸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의사는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머리가 아픈 데는 요거고 배가 아픈 데는 요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내려가지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약사한테 가서 약을 타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요. 여기는 일반적인 컨설팅입니다. 일반적인 컨설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일반적인 컨설팅을 강의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장기나 바둑 많이 여러분들 놀이로서 하실 겁니다. 또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 특히 장기를 두다 보면은 훈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갑과 을이라는 서로의 상대방은 열심히 그 장기판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3자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은 옆에서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장이야 멍이야 할 때 옆에서 훈수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약사, 의사 이런 사람이 의견, 조언, 자기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저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이제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은, 자, 우리 아주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는 고객, 바로 우리 부동산 컨설팅에서는 클라이언트, 고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고객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이 전문가한테 상담 또는 조언 또는 컨설팅 제안서라든지 컨설팅 보고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자,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치 들어가는 정책이 뭐냐? 그게 바로 부동산에서도 조세 정책입니다. 이 조세 정책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게 노무현 참여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어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부세라든지 또는 보유세라든지 거래를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속, 증여 이런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께서 서울에 있는 땅 1000평 말고도 지방에까지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바로 고객이라고 바로 클라이언트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 이걸 놔두고서는 세금으로 두들겨 맞아.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세금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문가라고는 세무사를 찾아갑니다. 세무사한테 자기의 여기 땅 1000평 서울에 1000평도 있고 지방에 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 있어서 세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탈세는 아니더라도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언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줘가지고 바로 세금을 좀 어느 정도는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부동산에 대한 세무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 컨설팅만 해결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이앤홀딩이라고 해서 종전 같으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용개발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땅 1000평에다가 어떻게 이용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 아니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용개발에 관련된 전반적인 컨셉이라든지 또는 건축에 관련된 내용, 각종 법규에 관련된 내용,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완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또는 상담사라고 그러죠. 자, 부동산 상담사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 활동.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설팅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아무나 이건 컨설턴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업윤리를 준수하면서, 직업윤리라는 것은 컨설턴트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강의에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업윤리를 준수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조언, 지도,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적절하고 공평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바로 컨셉을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가의 활동,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중에서 뭔 말이 나왔느냐? 자, 여기 직업윤리라고 있습니다. 직업윤리는 마땅히 컨설턴트가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우리 컨설팅을 강의한다면 수정보수가 있고 정액보수가 있고 이런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자, 이런 보수를 받으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자, 부동산 문제, 아까 세금 문제가 있었죠.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개발에 대한 문제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땅 1000평이 있다.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땅 1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다고 봅시다. 자, 내 땅에다가 내 돈 들여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부로 다 짓는 거 아닙니다. 왜? 부동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 뭐냐? 건축법에 대한,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법에 수없이 많은 법률, 나중에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우리 공법 중에서도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 땅 1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실역 저기 가면은 그 롯데 호텔 건너편에 그 나대지로 큰 그 나대지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신격호 그 롯데 회장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 역작으로서 거기다 120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 허락이 되었지만은 공군본부와 또는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여기는 고도 제한이 걸려서 우리 항공에 대한 국방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20층을 짓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부결돼 가지고 다음 차기 정권으로 이게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거기다가 150층을 짓든지 200층을 짓든지 이거 함부로 짓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다 공법상의 이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 신격호 회장이 120층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송도국제도시에다가 바로 거기다가 몇 층을 짓냐? 152층의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 그러고 났더니 부산의 광역시장은 그 광안리 해수욕장 그 주변에다가 우리는 182층의 동양 최고의 빌딩을 짓겠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서울특별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보도 났다시피 바로 용산국제비즈니스센터에다가 세계에서 바로 세 번째로 높은 620m에 210층을 짓겠다. 이렇게 막 지어대니까 아까 갖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기 갖고 있는 땅 1000평에다가 그래 나도 여기 종로에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컨셉을 지어가지고 종로에 그런 랜드 빌딩으로 해서 내가 450층을 지으려한다. 그 450층 마음대로 짓는 줄 알아요?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건축법상에 바로 도로에서 몇 메타 떨어져라.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몇 프로 해라. 용적률은 몇 프로 해라. 거기에 대한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여기 건물 짓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있어 1층에 뭐가 들어가고 2층은 뭐가 들어가고 3층은 뭐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축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건축비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땅 투자 비용, 토지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뭘 해야 돼? 마케팅 전략이 나와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로 이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쪽에 여러 가지 빌딩을 짓다 보면은요, 분양이 돼야 됩니다. 자, 이 분양을 했을 때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들어간 비용과 수입을 갖다가 비용 산출을 해서 바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야 돼. 땅값이 10억인데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110억이 들어갔죠. 총 들어간 비용이. 그런데 분양가 계산을 해가지고 딱 나왔더니 98억밖에 안 나오더라. 이건 안 해야죠. 이게 바로 컨설팅에서 바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들어간 비용이 총 땅값 10억에다가 건축비 100억. 자, 11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나중에 분양을 해봤더니 한 145억 나오더라. 미분양률 한 20%까지 감안해서도 이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겠다. 이럴 때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건 뭐냐?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부동산 컨설팅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10층을 짓는다? 10층을 짓는다도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종로에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백화점을 만든다? 아닙니다. 이 종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20대, 10대들이 많이 모이는 데입니다. 여기는 20대, 10대들이 좋아하는 바로 아울렛 개념으로서 좀 비교적 싸면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컨셉을 잡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셉을 잡고 나와서 타겟이 누구냐? 이런 내용을 컨설팅으로서 잡아야 되고 분양 전략이 나와야 될 것이고 나중에 분양이 끝나면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이해는 누구보다도 명확히 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컨설턴트는 뭐냐?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컨설턴트에 대한 정확한 우리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컨설턴트는요, 부동산의 투자, 개발, 관리, 매매 또는 여러 가지 나오는 중개, 법률, 세무, 금융, 수지 분석, 고부가 가치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가장 합리적으로 지도와 자문 및 상담 등을 하는 부동산 최고의 전문 직업인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직업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지금 자격증을 치러오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도 전문 직업입니다.
무려 지금 25만여 명 가까이가 이 자격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은행 같은 데 대출을 받다 보면 바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대출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이 있죠.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이 들려면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택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직업에 이어서 바로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자격증은 딱 3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 두 번째,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이 3가지가 정부에서 인정해준 공인된 자격증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사, 부동산 경매사,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상담사, 투자분석사,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턴트라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거지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학문이 체계적으로 발전되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그런 라이선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턴트는 우리 가장 많이 행하는 게 부동산 중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중개 업무의 통상의 기능과는 분리된 독립적이고 명확한 일로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동산 컨설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명함을 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명함 해놓고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와 넓은 의미에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바로 중개, 감정평가, 관리, 임대,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지만은 중개라는 자체가 컨설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컨설팅 범위 내에 바로 중개나 감정평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는 단순한 중개 업무를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턴트가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바로 이제 여기에 아이디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자기가 그동안에 지식을 쌓은 지식에 대한 집합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컨설팅 보고서로 나타나는 것인데, 컨설턴트가 파는 상품이란 지식 집약물이며 지식의 융합이라든지 또는 판단력에 의한 조정, 사실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한 바로 경험으로부터 산출되는 그런 조언이 해야만이 컨설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행하는 부동산 컨설턴트는 단순한 중개 업무, 단순한 감정평가사, 단순한 부동산 관리, 그냥 법적인 거 이런 거 몇 개 알아가지고는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합적이고 부동산에 관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해결해주고 조언해주고 바로 금융적인 서비스까지 해주려고 한다면 바로 다양한 업무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단순한 그런 부동산 전문 직업이 아닌 복합적이고 지식이 있어야 되면서 다재다능하면서 또 컨설팅 보고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고객 바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만이 컨설턴트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컨설팅에서 도대체 컨설팅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컨설팅이 도대체 부동산 컨설팅 기능이 뭐냐? 자, 우리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투자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 금액을 얼마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적정한 이익으로서 바로 투자를 잘했다고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동산 투자 상담. 참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 상담에 대한 그런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상담은요, 바로 즉흥적이면서 바로 자기 주관적이면서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컨설턴트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면서 바로 고객한테 피해가지 않고
취유용 원칙에 입각해서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의 상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이용 개발. 자,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을 이용 개발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공법적인 이용, 공법적인 이용 제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알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요 엄청난 지나친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 인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만 규제를 하고 거래를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 속에서 바로 부동산의 이용, 개발 이런 것도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 바로 부동산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컨설턴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장조사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이 있어서요. 절대적으로 어느 한 우리가 부동산을 컨설팅을 한다, 이용 개발을 한다, 이러려고 한다면 시장조사 없이는 안 됩니다. 바로 시장조사에 들어가가지고 거시적인 지역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미시적인 지연 분석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 상권에서는 바로 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타켓을 가지고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컨설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부동산 시장 조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동의 대안 제시입니다. 아까 투자 상담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빌딩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매각을 할 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금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을 딱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걸 매각을 할 것이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것이냐. 세금적인 문제 또는 거기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그게 바로 부동산 컨설턴트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당 투자 및 금융상담 및 조세상담. 참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나 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 10억 딱 놓고 부동산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짜리 산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돈 6억이나 7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 30, 40%는 어떻게 해요? 바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 이건 단순한 집을 살 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부동산 금융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땅 서울 종로의 땅 1000평에다가요. 건물을 짓게 되면 돼 있어. 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잘 세워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다 보면 뭐가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 이 소유자가 10억짜리 땅을 댔습니다. 건축비 10층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 토지 소유자가 100억을 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100억을 갖다가 이제 건축비를 끌어와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바로 이걸 끌어오지를 못해.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금융, 캐시플로우라는 부동산 금융의 흐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 1000평에다가 바로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이 멋진 계획을 가지고 바로 대출 금융기관에 갑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끌어내는 방법.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캐시플로우를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투입을 시켜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동산 금융적인 흐름. 이게 바로 부동산 컨설턴트의 상당한 돈 주요한 기능인 부동산 금융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당 투자 및 금융상담 및 조세상담. 자, 조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컨설턴트의 중요한 기능이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바로 조세 기능만 잘 알아둬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역할이 상당히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부동산을 개발하다 보면, 부동산 컨설턴트를 하다 보면 입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에다가 공업 입지냐 또는 상업 입지냐, 주거 입지에 있어. 입지론적인 입장에서 어디에 무엇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지론에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강의를 상세한 내용으로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입니다. 우리 부동산 컨설팅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타당성 분석이에요. 바로 여기다가 10억에다가
건축비 100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익이 얼마나 창출될 것인가, 이런 타당성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치상으로 객관화시킨 것이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수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컨설턴트의 기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첫 시간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면서 별도의 중요한 기능은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컨설턴트의 기능, 그 나와 있는 대로 6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컨설팅과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운셀러다, 컨설턴트다, 카운셀링이다, 컨설팅이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죠. 컨설팅과 카운셀링이 어떻게 틀리느냐.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컨설팅과 카운셀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카운셀링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카운셀링보다는, 카운셀링은 보통 우리가 그 심리학적인 상담이라든지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거, 이런 상담을 카운셀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학자들 거의 컨설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운셀링보다는 부동산 컨설팅으로 쓰자고 서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카운셀링보다는 컨설팅 개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할 텐데,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다. 카운셀링이나 부동산 컨설팅이나 사실상 큰 차이를 두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현실이며, 한마디로 많은 종류의 부동산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부동산 이용의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부동산 전문 직업의 하나로 보면서 컨설팅과 카운셀링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운셀러나 부동산 컨설턴트는 부동산 투자 상담과 부동산의 이용 상담, 개발 또는 시장 조사 상담, 세무 상담, 법률적인 상담, 이런 거래 활동의 대안 제시, 저당 투자 및 아까 얘기했던 각종 입지 선정 등 이런 상담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카운셀러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부동산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컨설팅 강의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카운셀링보다는 컨설팅으로서 개념을 통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과 카운셀링의 유사 개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통일적으로 컨설팅이라는 말을 쓰자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아슬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슬렉은 미국의 컨설팅 협회인데 American Society of Real Estate Counselor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카운셀러 협회에서 부동산 카운셀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거기에 리얼 에스테이트 컨설팅이라는 이런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카운셀링을 전부 컨설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이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혼란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카운셀링이라는 용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 입에 휘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일반적인 관리에 따라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로서 카운셀링을 흡수를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 동안에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컨설팅이 뭐냐, 부동산 컨설팅이 무엇이고 부동산 컨설턴트의 정의, 또는 부동산 컨설팅이 뭐라는 것이냐, 컨설팅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과 카운셀링보다는 같이 통일적인 용어를 기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에 대한 서론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 어렵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라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에 대한 정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업무 내용이라든지
컨설팅에 대한 업무 절차라든지 해야 될 내용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차수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